안녕하세요. 수의사의 에피소드 세 번째 시간 항암 치료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게 된 FM 동물 메디컬 센터 김포점 곽지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FM 동물 메디컬 센터 고양점에서 내과를 담당하고 있는 이호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얘기할 주제는 항암 치료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요. 사실 이제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하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당연히 걱정할 수 있는데 이 원장님께서 치료를 하실 때 항암 치료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조금 어떤 반응이신가요? 이제 대부분 항암 치료라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공포감을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이제 종양이 있구나라는 절망감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항암 치료라는 것까지 해야 돼라는 부담감도 같이 있죠. 그래서 보호자님께서는 처음 이 항암 치료라는 걸 느끼게 되면은 대부분은 거부감부터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통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좀 설명을 드려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는 건데, 털이 빠지는가요? 네, 탈모죠. 보호자분 털에 민감하시죠? 엄청 민감하시죠. 특히 이제 뽀송뽀송한 비숑 친구들이나 포메라니안 친구들이나 우리도 털. 그렇죠. 네, 저희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게 빠지나요? 그리고 빠진다면 다시 나나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강아지도 털이 빠지기는 하죠. 빠지기는 하고 부위별로 다르게 빠지고 속도도 다른 편이긴 한데 사람보다는 그런 부작용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고된 케이스에도 탈모에 대한 부작용이 적기는 하고, 제가 이제 치료 보고 있었던 친구들은 항암 치료를 할 때는 털이 막 빠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항암 치료가 28차까지 다 끝나고 나서 오히려 털이 너무 많이 자라서 눈을 찌른다고 올 때마다 눈앞에 미용을 좀 부탁하시는 보호자도 계셔가지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사실 털이 빠지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털이 싹 다 빠져버린다든지 아니면 맨들맨들해진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좀 흔치 않고, 일단 털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구토라든지 이제 식욕 부진 부작용이 제일 많잖아요. 구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호자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은 구토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식욕 부진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애기들이 어지러워서 부역감, 오심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원장님도 그렇겠지만 항암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구토제라든지 그리고 식욕 촉진제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기들이 이제 많이 괜찮아지고 부작용도 덜 느끼게 하는 거고. 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암이 몸에서 많이 좀 제거가 되고 몸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식욕 부진이라든지 구토, 오심들이 오히려 해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처치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 치료를 하면은 부작용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 부작용은 저희가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 그 결과 보호자님과 아이의 삶의 질이 같이 상승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들이 이런 걸로 많이 와요. 피부에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뭔가 만져져요. 얘가 딱딱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랑말랑하기도 해요. 보호자님들이 아기를 집에서 보다가 빠르게 병원에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피부 쪽에 있는 종양들은 보호자분께서 직접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아이 몸을 계속 많이 쓰다듬어주고 만져주면서 아이 몸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안 만져지던 것들이 만져진다. 림프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림프절이랑 아무 상관없는 피부에 생긴 종양일 수도 있어요. 가끔씩은 그런 것들 검사를 해보면 이제 지방종이고 별거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발견해서 악성 종양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피부 쪽은 이렇게 집에서 아이를 만짐으로써 이제 이상한 것들을 알아차려서 올 수 있는데, 사실 복강 내에 있는 종양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배가 빵빵해지지 않는 이상은 알아차리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들이 말해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표현을 못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병원에서 정기검진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정기검진 거의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권장을 드리는데, 이제 10살이 넘어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저질환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매달 검사를 하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매달 해야 될 정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정도는 검진을 해야지 우리가 그전에 발견을 못했던 것들을 조기에 빨리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6개월과 6개월 그 사이 사실 얼마 되지는 않잖아요. 사람으로 치면은 심지어 2달 전에 검사를 했는데 보호자님이 뭔가 이상해서 오셨어요. 보니까 콩팥, 신장이죠. 신장에 이미 낭종이 생겨 있는 경우가 있었고 사실은 그렇게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기에 발견을 했을 때 그 빨리 수술을 하고 대처를 했을 때 예후가 많이 좋잖아요, 아이들이. 아 그렇죠. 네. 고양이들 유전종양들이 대부분 악성인데 아이들에 따라서 빨리 수술을 했던 애들은 수술 이후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좀 수술을 계속 미루고 하다가 나중에는 수술했는데 다시 또 폐전이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엊그저께도 제가 이제 고양이 유전종양을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 이 아이 이제 CT를 찍었는데 전이도 없고 이제 악성이긴 하지만 로우 그대로 나왔고 이 아이는 제가 볼 때는 좀 예후가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똑같이 이제 유선 종양이었던 친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나 혹은 수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다가 결국엔 수술을 하시긴 하셨어요. 이 친구는 양쪽에 다 전이가 돼서 한쪽씩 이제 시간을 두고 하는 수술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다 제거를 해도 좀 많이 늦게 오신 바람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친구가 있어서 이런 걸 보면은 조기 발견을 위해서 빠른 결정과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보호자분께서 이 검사가 필요한지 저 검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비싸니까 나 안 할래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그것을 MRI 중에서 그것을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 정치인가요?